네, 안녕하세요. 4강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강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주소값을 위도, 경도로 변환하고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소 현황 전처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소 현황을 지도상에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이나 사업 개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 홈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페이지는 공공 데이터 포털 페이지인데 여기서 검색을 태양광 발전소 현황 앞에다가 제주도까지 붙여주시면 더 검색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은 페이지를 우리가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CSV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 주소를 붙여놨으니까 이 주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CSV 파일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CSV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을 위키피디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필드를 쉼표로 구분한 텍스트 데이터 및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SV라는 이름이 Comma Separated Values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V하고 유사하게 TSV라는 파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TSV는 컴마 대신에 앞에 탭이 들어갑니다. Tab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만약에 밸류와 밸류 사이에 탭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탭을 통해서 구별자로 사용해서 밸류 값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파일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이와 같이 CSV 파일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연도, 제조사, 모델, 설명, 가격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 뒤에 콤마, 제조사 뒤에 콤마, 모델 뒤에 콤마 이런 식으로 콤마로 탭 간격들을 구별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 포맷이 CSV 파일 포맷입니다. 자, 이런 포맷들은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파이썬에서는 판다스의 read_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의 엔코딩 포맷이 CP94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이 들어가 있는 CSV 파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엔코딩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엔코딩 자체가 CP94구로 되어 있는 포맷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포맷이 있을 수 있으니 엔코딩을 확인해 보시고 이 파일로도 읽었을 때, 이 엔코딩으로 읽었을 때도 만약에 한글이 깨진다고 하면은 다른 포맷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CP94구로 읽으시면 정상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ad_csv 파일의 첫 번째 인자값에, 인수값에는 파일 명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엔코딩을 넣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CSV 파일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확인해 보실 부분은 뭐냐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inf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안에 결측값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info로 확인해 보시면은 첫 번째가 컬럼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CSV 파일에는
컬럼이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사업 개시일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낱널 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낱널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져 있는 결측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가 2148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2148개가 하나도 낱널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낱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사업 개시일을 보시면은 1571개만 낱널이고 나머지 것들은 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사업 개시일에 데이터가 비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info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typ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컬럼에 있는 이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자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시는 문자열이고 면, 동도 문자열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도 문자열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결측값을 우리가 확인하신 다음에 결측값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없는 데이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 개시일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허가까지는 났지만은 사업 개시가 안 된 어떤 그런 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dropNA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axis를 0으로 설정해 주신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비어있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발전소 데이터들을 삭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상태 이상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나 인허가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필드들이 있습니다. 상태가 사업 개시가 아닌 것들을 찾아라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공사 진행, 인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업 개시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일이 존재하는데 상태가 공사 진행이거나 인허가일 수는 없습니다. 단계로 봤을 때는 허가가 먼저 일어나고 허가한 다음에 실제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공사가 다 마치게 되면은 사업 개시가 되면서 사업 개시의 의미가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인데 사업 개시가 된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뉴스 검색을 통해서 실제 이 발전소가 완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제가 붙여놨는데 이 주소를 찾아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발전소들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준공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데이터 올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사업 개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시일의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 타입에서 데이트 타임 필드로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우리가 걸러낼 때 기간으로 선정해서 필터링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파일 명에는 분명히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호에서 보시면은 풍력발전단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파일 명에는 태양광 발전소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가운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다시 걸러내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운받았던 파일이 가장 좋은 파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그러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현황을 통해서 발전소의 유형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동일하게 read_csv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와는 다르게 데이터 프레임 2, df2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오게 되고요. 엔코딩 타입은 CP949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파일도 제주 지역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파일하고는 좀 다른 것은 원동력 종류가 있어서 태양광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개의 발전소 파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만 걸러낸다 하더라도 발전소의 개수가 56개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좀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럼 어떤 파일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현재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소 현황에 좀 더 근접한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6차 제주도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PDF 파일을 좀 참조했습니다. 이 파일은 제주도 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중에 있는 그 내용인데 811개소 중에서 245kW 분량의 발전소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가장 부합되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보다 보니까 두 번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우리하고 가장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동력 종류를 태양광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 데이터만 우리가 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주도 PDF 문서하고 동일하게 811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검색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용량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는 운영이 중단된 발전소를 표시하지 않은 그런 차이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소 위도 경도 구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소 위도 경도를 구하기 위해서 지오파이 패키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오파이 패키지 말고도 위도 경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위도나 경도를 받아올 수 있지만 이 지도 서비스는 개발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우리는 지오파이 패키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오파이 패키지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지명을 넣었을 때 한글 지명이 100% 호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글 지명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위도 경도를 구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소가 정상적으로 위도와 경도를 얻어올 수 없는 그런 주소라고 하면은 그 한글 주소를 영문으로 변경하여서 그 변경된 영문 주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도 경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이 내용이 지오코딩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유저 에이전트의 언어는 사우스 코리아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입력 가능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지오값, 지오코더에 주소값을 넣었는데 그에 해당되는 위도와 경도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린트로 geo is null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소가 입력이 됐다고 하면은 위도와 경도 값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었던 지오코딩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위도와 경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를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위도와 경도가 정상적으로 데이터 값을 받아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위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3개의 주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안덕면, 그 다음 서귀포 남원읍, 서귀포 도순동 이 3개의 주소는 한글 주소로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그 검색 엔진에다가 영문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3가지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지오파이 패키지에서도 정상적으로 위도 경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지오파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위도와 경도를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맨 앞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경도와 위도 순서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df uniqu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 경도, 위도를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위에다가 지도 위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태양광 발전소 위치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폴리엄 패키지를 사용해서 지도상의 위치를 마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생성할 때는 폴리엄 맵을 시작할 지도의 위치와 줌의 단계를 설정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33.38, 126.55 이 2가지가 위도와 경도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줌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만큼 줌을 설정할지로 되어 있는데 11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생성했던 데이터 프레임을 포문에다가 집어넣고 포문을 이용해서 마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엄의 마커를 좌표 값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포문으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HTML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요 제주도에 표시되어 있는 요 마커에 표시 있는 그림은 제주도.html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출력한 그 결과를 제가 화면에다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반드시 HTML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HTML 파일을 보시면은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발전소의 위치가 제주도의 그 해안가 쪽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이 있는 이 부분이 한라산의 봉우리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해가 뜨고 질 때 산의 그림자를 많이 받게 되므로 태양광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들이 산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